자, 이번 시간에는 노인 상해 및 수면 의사소통에 관련된 문제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풀이고요. 우리 교과서가 아니고 문제풀이고 우리 문제집 111페이지에 90번부터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세요. 자, 먼저 90번 먼저 보겠습니다. 노인 환자 안전한 입원 생활을 위해 입원 시 제공하는 안전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교육 내용. 1번 낙상 예방 교육을 한다.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 약물 사용은 절대 금지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약물이라고 하는 걸 절대라는 거는 100% 금지라는 건데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여러분 약물 사용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금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외출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병원 입원하셔도요. 외출증 쓰고 외출하실 수 있어요. 자, 하루 3번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근력 강화 운동은 할 수는 있지만요. 하루 3번 근력 강화 운동은 우리 노인분들에게는 너무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하되, 이 운동은요 뭐 주 3회 하루 30에서 한 60분 정도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60분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는 게 가장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노인분들은 하루에 3번 정도 근력 운동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침상 난간을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상 난간 항상 올려주셔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침상 난간을 설치한다, 제거가 아니고 설치고요. 자, 91번 노인 병실의 환경을 조성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무채색 벽지라고 되어 있는데, 무채색은 뭐 검정색, 회색, 흰색을 이야기를 해요. 특히 검정색, 회색. 근데 이런 무채색보다는 유채색의 좀 밝은 색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겠고, 2번에 보시면 야간 시 전체 소등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소등을 하게 되면 너무 실내가 어두워서 실내 환경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밝기를. 그래서 실내 조명을 개선하고 야간등 같은 것들을 켜두시는 게, 비상등, 뭐 야간등 켜주셔서 실내 밝기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셔야 되겠고, 3번에 보시면 푹신한 쿠션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분들은 근골격계가 현재 약해진 상태라서 너무 푹신한 것에 이렇게 눕거나 푹신한 곳에 기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근골격계가 쉽게 말하면 더 틀어지고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뭐 예로 들자면 여러분 그 디스크 환자분들 있죠. 허리 척추 디스크 환자분들은 푹신한 침대 매트리스보다는 딱딱한 바닥에 누우셔라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척추가 틀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더 이상 손상이 가지 않게 고정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푹신한 쿠션감이 있는 것들은 근골격계가 좋지 않은 노인분들에게 권장되지 않고요. 적당한 쿠션감이 있는 것이 사용하셔야 돼요. 너무 푹신푹신한 매트리스, 너무 푹신푹신한 쿠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근골격계를 훨씬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쿠션감 있는 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18에서 20도 정도의 실내 온도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분들의 실내 온도는 뭐 우리가 병실의 실내 온도 이런 거 배우셨죠. 20에서 22도가 이제 적절하긴 하는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체온 조절 능력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춥거나 덥거나 이런 느끼는 감각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추운 환경에 대해서 그 느끼는 바가 좀 늦게 오십니다. 그래서 서늘하지 않고 따뜻한 환경이 좋아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22도 정도를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노인 실내 환경에서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직접 조명 대신 간접 조명을 사용한다. 맞아요. 답은 5번이거든요. 직접적으로 또 조명을 사용하면은 눈부심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직접 조명 대신에 간접 조명을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2번.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관절염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관절염이라고 하는 곳은, 관절염은요, 노인간호에서도 나오지만 여러분 성인간호 아시죠? 임상책. 성인간호
269페이지에 또 중복되는 내용이어서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92번 여기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관절염 노인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은 골이죠. 골관절염 뼈. 자, 그래서 뼈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자, 골관절염 노인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은 골관절염이 있을 때는 쭈그려 앉거나 활동을 너무 과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 쭈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들은 피해 주셔야 되는 거. 답은 1번이고요. 일어섰다 앉았다 반복. 계속해서 관절에 무리를 주는 행동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건 피해 주셔야 되겠고, 가급적 수영을 금지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골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권장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죠? 수영입니다. 수영. 체중이 직접적으로 실어지지 않는 운동, 수영이 가장 권장되는 운동이에요. 체중 부하가 되지 않는 운동이죠. 체중 부하가 되지 않는 운동, 대표적으로 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영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여서 노인분들에게 권장되는 운동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아쿠아로빅, 물 안에서 이렇게 그 에어로빅 하는 아쿠아로빅 같은 것도 추천되는 운동 중에 하나세요. 4번 자세를 자주 바꾸지 않도록 한다.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게 안 좋으세요, 여러분. 한 자세로 오래 있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장시간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오래 있는 거, 이게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우리 그 앞바다리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책상다리라고 해야 되나? 이게 우리 가부좌 틀고 앉아있는 그 자세 있죠. 이런 자세로 오래 앉아있거나 쪼그리고 오래 앉아있거나, 그쵸? 책상에 무릎을 구부린 채 오래 앉아있거나, 이런 식의 오래 앉아있는 자세는 관절에 훨씬 더 무리를 주기 때문에 자세를 수시로 좀 변경을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 보시면 관절염으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노인에게 심폐기능과 근력 강화를 위해 가장 권장되는 운동 뭐였죠, 여러분? 수영이 되겠습니다. 수중운동, 수영. 답은 4번이고요. 자, 94번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다양한 원인으로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골관절염의 증상으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닳아지거든요. 닳아져서 아프게 되는 게 닳아져서 아프고, 닳아져서 이쪽에 염증이 생기는 걸 골관절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골관절염의 증상은요, 골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들므로써 발생 빈도가 훨씬 높아지는 퇴행성 질환이에요. 퇴행성 질환.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골관절이 닳아져서 이제 발생하는 게 골관절염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보시면 뭐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가면역 질환이 아닌 퇴행성 질환이 맞고요. 그 다음에 전신의 열감 통증이라고 하는데, 골관절염 같은 경우는 전신에 나타나지는 않고요. 딱 침범한 관절 부위에서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른쪽 다리 한쪽에서만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왼쪽 다리에서만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딱 그 골관절염이 침범한 그 관절 부위에서만 통증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무증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골관절염은 통증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특히 이 통증은 언제 더 잘 발생을 하냐면은요, 관절을 사용할 때, 사용 시 통증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대칭적인 관절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절염의 통증은 비대칭적이죠. 그 침범한 부위, 오른쪽 관절에가 문제가 있으면 그 오른쪽 관절 부위만 아프고요. 오른쪽 왼쪽 다 같이 아픈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침범 부위만 아프다는 그 비대칭적인 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관절 사용 시 통증이 강해진다.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95번. 골관절염이 있어 무릎 통증이 있는 노인이 할 수 있는 운동은 뭐였죠, 여러분? 수영. 이게 수영이 정말 좋은 운동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체중 부하가 되지 않으면서 근력도 기를 수가 있겠고, 뼈도 튼튼하게 할 수 있겠고, 할 수 있는 운동이 수영이었습니다. 자, 이제 96번부터가 낙상과 관련된 문제고요. 자, 두 번째 줄. 낙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은 여러분 4번입니다. 낙상 경험이 있는 환자는요, 다시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면밀하게 잘 관찰해 주셔야 되겠고, 97번 노인의 낙상 위험이 높은 경우로 옳은 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은 1번이죠. 옷을 입을 때 서서 입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신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서서 입다가 중심을 잃어서 또 낙상 쓰러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을 때는 앉아서 입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셔야 되겠고요. 2번,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맞죠? 일어설 때는 천천히, 기립성 저혈압 같은 거 예방하기 위해서 천천히. 3번,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깔판을 깔아준다. 깔판 깔아줘서 미끄럼 방지 깔판을 깔아줘서 낙상 발생 확률 낮추셔야 되겠고, 어두운 곳에 실내 조명을 달아주셔가지고 또 실내 조명을 이렇게 달아주셔서 야간등 같은 거 켜가지고 낙상 발생 확률 낮춰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을 선택할 때는 뒷굽이 낮고 이렇게 편안한 신발, 그 다음에 폭이 넓고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선택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98번 볼게요.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막 뇌졸중으로 오른쪽 편마비 있으니까 딱 이거 보고 나 이런 거 잘 모르는데 하면서 문제를 좀 깊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끝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낙상 예방하기 위한 활동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침대를 높여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침대 높이 같은 경우는 낮을수록 예방 효과가 있다 했어요. 병원 휠체어, 병원 침대 높이를 조절을 하는데 이 높이는 낮을수록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2번, 신고 벗기 편한 슬리퍼를 가까운 곳에 둔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주로 지문에서 슬리퍼라는 단어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슬리퍼는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로 우리 국가고시 안에서는 좀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의 선택에서는 뒷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침상 난간을 항상 올려준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침상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침상 난간, 사이드 레일을 항상 올려주시고 설치하셔야 된다는 거,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침대에서 휠체어로 환자를 이동시킬 때 바퀴 잠금 장치를 풀어놓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휠체어라든지 병원 침대는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바퀴를요 항상 고정, 잠금 장치를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5번, 간병인을 24시간 상주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간병인을 24시간 상주시키는 거 그 비용적인 문제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간병인이 24시간 상주를 한다고 해도요, 낙상이 발생하려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간병인 24시간 상주시킨다고 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9번에 보시면은요,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침대 높이를 낮추어준다. 답은 1번이죠. 침대 높이는 낮을수록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했었고, 자, 2번, 욕실 앞에 발닦이 깔판을 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깔판이긴 하지만 욕실 앞에 있는 이 발닦이 깔판은요, 이게 걸려서 아니면은 이거를 밟고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그냥 깔판은 틀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침상 난간 제거가 아니라 침상 난간은 항상 이렇게 설치해 주셔야 되겠고, 4번, 욕실 안에 깔판을 깐다라고 되어 있는데, 욕실 안에 깔판도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은요, 여러분, 미끄럼 방지 매트, 미끄럼 방지 깔판이라고 하면은 맞는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 슬리퍼는 틀린 지문이다 라고 언급해 드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0번 마지막 줄, 노인에게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침상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낙상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노인분들 적절한 운동도 필요하다겠어요. 근력 강화를 위한 운동을 해줌으로써 근골격계 약화를 막고 낙상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상 안정보다는 적절한 근력 운동이 권장되셔야 되겠고, 신기 편한 슬리퍼라고 되어 있는데 슬리퍼 틀린 지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제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우리 환자분들이 낙상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제라든지 수면제 사용은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되겠고, 웬만하면 사용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실게요. 벨트 억제제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억제대, 보호대 같은 경우는 낙상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은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억제대 같은 경우 있죠. 억제대 보호대.
억제되는요, 환자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억압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거고, 예방 방법으로는 사용하셔는 안 돼요. 억제되는 예방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답은 5번이죠. 침상 난간을 설치한다.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1번 마지막 줄. 노인에게 낙상 예방을 위한 간호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반드시 침상 난간 내려서 활동한다. 침상 난간은 올리셔야 돼요. 올려주세요. 올려주셔야 되겠고, 2번 휠체어 사용 시 바퀴 잠금 장치 반드시 잠궈 주셔야 되겠죠. 잠금 장치는 항상 잠궈 두셔야 돼요. 자, 3번 간호사 호출기를 손 가까이 설치한다. 답은 3번이죠. 호출기를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셔서 호출기를 만지다가 낙상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춰주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4번 신기 용이한 슬리퍼 틀린 지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5번 대상자에게 반드시 신체 보호대를 착용한다. 신체 보호대, 억제대 같은 경우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억제대, 신체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요,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낙상이 너무 빈번하게 너무너무 잘 발생을 한다든지 이제 그럴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예방 방법은 아니라는 거 알아주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02번 낙상 혹은 넘어짐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죠. 보행기나 지팡이 등을 사용한다. 그래서 노인분들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을 때는 그냥 걷기보다는 지팡이, 보행기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하셔서 보행할 수 있도록 안정감을 좀 주셔야 되겠죠. 답은 1번이겠고, 2번 욕조와 샤워실 바닥에 깔판을 깔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미끄럼 방지 깔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을 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기저귀를 사용해 화장실 이동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낙상 무서워서 기저귀를 사용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기저귀는 낙상 예방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긴 가되 화장실을 혼자 가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규칙적인 배뇨 습관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규칙적인 배뇨 시간을 정해놓고 화장실 갈 때 옆에서 도와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규칙적인 배뇨 습관, 규칙적인 배뇨 시간을 정해주시는 거. 이게 또 낙상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이런 화장실 가는 게 무섭고 화장실 가다가 낙상이 발생할까봐 이 기저귀를 착용시키는 거는 잘못된 간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앉고 일어날 때 재빠르게 움직이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분들 체위 변경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라? 천천히 움직이셔서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러움증 예방하셔서 낙상 발생하지 않게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5번 침상 난간은 항상 내리는 게 아니고 올려주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103번 노인에게 낙상을 초래하는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신경 반사에 대한 반응이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신경 반사가 감소하고 둔해지죠. 그 다음에 2번 무게 중심이 뒤로 기울어진다. 답은 2번이에요. 우리 노인분들은요, 무게 중심이 뒤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엉덩방아 쿵 하고 뒤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엉덩이를 쿵 하고 찢는 그런 사고, 낙상이 잘 발생을 합니다. 답은 2번이에요. 무게 중심이 뒤로 기울어지면서 엉덩이 쿵 하고 낙상이 발생을 잘해요. 답은 2번이고, 3번 뼈와 근육의 크기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들은요, 나이가 들게 되면 근골격계가 약해지죠. 근골격계가 약해지면서 뼈, 근육 이런 것들이 모두 약해진다. 그래서 뼈는 약해지고 근육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온도 변화에 민감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온도 변화에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화상 같은 거 잘 발생하고요. 5번 노화로 인해서 시야가 넓어지는 게 아니고 시야가 좁아지고 협소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4번 화장실에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대요. 이때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호로 가장 옳은 것. 특히 이제 이 할아버지는 현기증을 호소하고 계시고요. 화장실에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어요. 이 환자 보호하기 위한 간호로 가장 옳은 것은요, 규칙적인 배뇨 시간을 정해서 화장실 갈 때 돕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화장실 갈 때 넘어질 뻔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갈 때는 반드시 누구 보조자가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을 가는 시간이 수시로 가면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계속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서로가 지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규칙적인 배뇨 시간을 정해놓고 화장실 갈 때 도와주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이제 이런 5번에 보시면 취침 시 수분 섭취량을 제한한다. 뭐 이것도 맞는 답이기는 하지만 그렇잖아요. 취침할 때 수분 섭취량을 제한하는 거, 그래서 화장실 가는 횟수를 저녁 시간에 뭐 좀 줄여주는 거, 이것도 맞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옳은 것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배뇨 시간을 정해서 화장실 갈 때 돕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5번을 보시면 노인의 낙상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야간에 거동하지 못하게 조명을 꺼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이 있는 환경에서는요 간접 조명 아니면 침상 등 같은 것들을 항상 켜두셔야 돼요. 어두운 실내 조명을 개선해서 야간 등이라든지 침상 등 같은 것들을 켜놓으셔야 되겠고, 2번 식사 시 의자는 등받이가 있고 팔걸이가 있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식사 시 의자는 등받이 있어야 되고요, 팔걸이가 있는 것으로 해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앉고 일어날 때 빠른 동작이 아니라 서서히 천천히, 그래서 일어날 때 천천히. 그 다음에 4번 욕조와 샤워실 바닥에 타일을 붙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타일에 물기가 닿으면 정말 미끄러움이 엄청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욕실과 샤워실 바닥에는요 미끄럼 방지 매트, 깔판, 미끄럼 방지 매트 이런 것들, 깔판을 설치, 미끄럼 방지 매트, 깔판을 사용을 해주셔서 낙상을 예방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5번 정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상에만 누워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상 보행이 어려우면 이 보행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팡이라든지 보행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보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6번을 보겠습니다. 낙상 예방을 위해 간호조무사가 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 낙상 예방이에요 여러분. 답은 4번이죠. 취침 전, 순회 시 모든 환자의 침상 난간을 올려준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1번에 보시면 이건 낙상과는 관련은 없지만 1번에 소음은 60dB로 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적절한 병실 그 데시벨은요 40dB. 낙상과 소음은 연관성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환자가 입원한 병실 같은 경우에 환자의 병실 환경의 데시벨은 40dB 정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2번 계단 바닥에 작은 깔개를 깔아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깔개 앞에 미끄럼 방지 깔판 뭐 이런 것들이 붙으면 맞지만 그냥 깔개는 밟고 미끄러질 수 있어요. 3번 환자의 침대 높이는 허리보다 높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허리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예방 효과가 좋다라고 했었어요. 허리보다 낮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5번 환자의 머리맡에 직접 조명이 아닌 간접 조명이 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7번 노인 낙상 방지 예방 간호로 옳은 것은 1번 야간에 조명을 켜둔다. 그래서 야간에 조명을 켜줘서 실내 조명을 개선을 하시고 낙상 예방하셔야 되겠고, 슬리퍼 틀렸다고 했어요. 뒷굽이 낮고, 슬리퍼는 저희가 틀렸다 했죠. 그래서 뒷굽이 낮고 폭이 넓으면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자, 그 다음에 3번 자기 전에 수분 섭취. 자기 전에 수분 섭취는 제한해 주셔야 돼요. 수면의 질도 떨어뜨릴 뿐더러요, 이게 잠에 들깬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또 화장실에서 낙상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수분을 섭취하기보다는 자기 전 수분 섭취는 제한해 주시는 게 맞죠. 그 다음에 4번 바퀴 의자는 고정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퀴가 달려있는 거는 무조건 고정해 주셔야 돼요. 자, 낮에는 한쪽 침상 난간을 내려놓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낮이건 밤이건 항상 침상 난간은 올려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낙상 예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병원에서는요 침상에 난간을 올려주시는 거, 사이드 레일을 올려주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낙상 예방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08번 노인의 낙상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취침 시 수면을 위하여 소등하기보다는요 간접 등
간접 조명, 뭐 침상 등 이런 것들을 켜주셔야 되겠고 2번 불편하지 않게 침단 난간을 내린다라고 되어 있는 침상 난간은 항상 올려주시라겠어요. 3번 침대의 높이를 올려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침대의 높이는 낮으면 낮을수록 예방 효과가 있고요. 4번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게 합니다.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어지러움증 유발을 낮춰줄 수가 있는 거죠. 천천히 움직이시도록 하셔야 돼요. 자, 답은 4번이고요. 5번 취침 전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취침하실 때 물을 마시게 되면은 수면 도중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다가 낙상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취침 전에 수분 제한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취침하러 가시기 전에 화장실을 갔다가 주무시는 게 숙면을 할 수도 있고 화장실 가다가 낙생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낮출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8번까지는 여러분 낙상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9번부터는 수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수면. 자, 그래서 마지막 줄 보면은 수면 장애를 느낄 때 간호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수면을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요. 노인분이 수면을 여기에는 지금 안 써져 있는데 만약에 잠을 잘 못 잔다고 했을 때는 수면을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복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카페인 성분의 약이라든지 흥분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하고 드실 수 있도록 특히 저녁 시간에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겠고 그 다음에 2번 잠자기 전에 운동을 하여 근육을 피로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잠자기 전에 운동은 흥분을 유발한다 했어요. 흥분을 유발하기 때문에 숙면을 방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수.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 커피, 녹차, 홍차 같은 것들은 제한해 주시는 게 맞겠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숙면을 방해하니까. 4번 경쾌한 음악을 들려주고 직접 조명을 밝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침실의 환경은 조용한 게 좋죠. 조용하고 이완된 환경. 그래서 환경 자극을 특히 소음 같은 자극을 최소화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침실의 밖기는 낮추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5번 잠자기 전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잠자기 전에 수분을 많이 드시게 되면 밤에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잠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하여서 중간에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수분은 웬만하시면 제한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0번 노인 수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자기 전에 운동 안 돼요. 2번 자기 전에 알코올도 안 됩니다. 우리 보통 술 먹으면은 잠을 잘 잔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술을 먹잖아요. 여러분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중간에 낮잠을 자도록 유도한다. 낮잠은 피해 주시는 게 맞아요. 낮잠을 자고 나면 저녁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낮잠을 피하고 낮 시간에 운동, 일상활동을 격려해 주셔야 되겠죠. 4번 밤에 수분 섭취 권장이라고 했는데 밤에 수분 섭취는 제한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아침마다 일정 시간에 기상하게 한다. 답은 5번이죠.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며 아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수면 시간이 부족하여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도록 유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11번 노인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실내 조명을 낮 시간에 어둡게 한다라고 되었는데 실내 조명은 낮 시간에 어둡게 하기 보다는 좀 밝게 적당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취침 직전 고강도 운동 안 된다고 했어요. 흥분 유도합니다. 자, 3번 잠 안 올 때 따뜻한 녹차는 카페인 성분이 들어서 숙면을 방해하죠. 그 다음에 4번 수면이 부족해도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게 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된다 했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잠이 오지 않아도 침상에서 계속 잠을 청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잠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침상에 계속 있게 하는 것도 이거는 도움이 되지 않아서 만약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등 마사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완요법 같은 것들을 유도해 보는 방법도 나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112번 보겠습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노인 환자를 위한 간호로 옳은 것은 경쾌한 음악보다는요 환경 자극 소음을 최소화해 주셔야 되겠고 조용하고 이완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2번 직접 조명 안 돼요. 간접 조명.
그 다음에 3번 낮잠을 30분 이상 자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낮잠은 피해 주셔야 되겠고 취침저 운동 안 됩니다. 흥분을 유도한다 했어요. 답은 5번 등 마사지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이완 릴렉스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3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줄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노인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간호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자기 전 소변을 보도록 유도한다. 맞죠? 잠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하여서 중간에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더라도 음식 제공은 삼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하신다 라고 되어 있죠. 답은 여기 1번입니다. 다른 거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자, 114번 마지막 수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마지막 줄 보시면 노인 수면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규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분들은요, 웬만하면 수면제 복용은 피해 주시는 게 맞아요. 수면제 복용은 피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자기 전 운동을 하여 근육을 피로하게 한다. 운동은 흥분을 유발해서 숙면을 방해한다 라고 했고요. 3번 수면 부족을 호소할 경우 알코올 섭취한다. 알코올도 수면을 방해해서 제한하셔야 되겠죠. 4번 침실 조도를 낮추고 환경 자극, 소음 같은 거를 최소화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낮잠은 피하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115번부터는 노인과의 대화 방법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소통. 자, 청력 소실이 있는 난청 노인 환자와 대화 시 자존감을 지켜주면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몸짓 언어는 배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몸짓 언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몸짓이나 얼굴 표정 같은 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있죠. 머리를 끄덕인다든지 웃는다든지 박수를 친다든지 어깨를 토닥토닥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2번 주변 소음에 적응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변 소음이 없는 곳에서 대화하셔야 되겠죠. 주변 소음이 없는 곳에서 대화하셔야 되겠고 3번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한다. 맞죠? 그래서 가까이 앉아서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셔야 돼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높고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노인분들의 청력 상실은 어디서 시작된다 했죠? 노인성 난청은 고음 장애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대화 시 고음이 아닌 저음으로 대화해야 된다. 저음으로 차분하고 분명하게 발음하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5번 발음을 흘리듯이 부드럽게 이게 아니고요. 발음을 또박또박 이야기하셔야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6번 노인성 난청을 가진 환자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전달을 돕는다. 그래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번 크고 빠른 톤이 아니라요. 우리가 저음, 중저음의 톤으로 빠르게가 아니라 천천히 이야기하셔야 되겠고 3번 말은 단호하게 한 번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겠죠. 반복적으로 못 알아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단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곳을 보면서 환자와 이야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까이 앉아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셔야 되겠죠. 눈을 보고 말하셔야 돼요. 5번 환자와 대화할 때는 반드시 입을 가리고 얘기한다.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눈을 맞추고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노인분들이 귀로 못 들으시는 거는 우리가 입 모양을 보고도 이렇게 어떤 말을 하는지 좀 유추를 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입을 가리고 하시기보다는 입 모양을 더욱더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면서 대화하시는 방법도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17번 보겠습니다. 주의력 장애가 있는 환자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었죠. 주의력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팩트만 말해주라 했어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말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뭐 하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118번을 보겠습니다.
노인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대상자의 후방에서 이야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 앞에서 대화하셔야 되겠죠? 2번. 대상자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저음, 중저음으로 이야기하셔야 되겠고 3번. 대답은 간단히 예, 아니요로 표현할 수 있는 질문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 아니요로 표현할 수 있는 질문만 하는 건 이거는 이제 폐쇄형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개방형 질문으로 그러니까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경청함으로써 신뢰감을 형성하고 불안감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답은 4번입니다. 경청함으로써 신뢰감을 형성하고 불안감을 감소시킨다.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5번. 시력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는 독방을 사용하게 한다.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독방을 사용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죠. 이것도 잘못된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119번에 보시면은요.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시각장애 노인 환자의 의사소통 방법이었어요. 답은 2번이죠.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이게 맞죠? 자, 그다음에 120번. 골다공증으로 이틀 전에 수술한 시각장애 노인 환자의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자, 시각장애가 있어. 1번. 병실에 들어왔음을 알리고 자기소개를 하셔야 되겠죠. 기본적인 우리가 매너를 지켜주셔라 라고 했어요. 시각장애가 있는 노인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하면서 의사소통할 때는 사물의 위치 같은 거 설명할 때는 시계방향 순으로 차분하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병실에 들어갈 때는 노크 똑똑똑 하시고 누구누구 간호조무사 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 방에 들어온 목적 같은 거 반드시 설명을 하셔서 이 환자분들이 놀라지 않게 매너를 지켜주셔라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해서 종료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하셨어요.